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석입니다. 오늘이 6월 23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비교적 나쁘지 않죠. 하지만 개장 초 중반 지수가 잠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는 뭐 크게 밀리는 모습, 한때 지수 낙폭이 꽤나 큰 그런 모습까지 나왔다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지금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비교적 견조한 여태까지의 흐름이 다시 계속 살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수 흐름도 그랬고요.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판도입니다. 판도상 현재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만 하더라도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또 상당히 탄력도로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또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선도주들이 그 위치, 즉 그동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이고요. 또 2차 전지주에서 삼성 SDI도 있지만 LG화학 같은 종목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SKC 같은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고 말이죠. 현재 그 외에 바이오주에도 있어요. LNC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이 되고 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EUV 1탄, 2탄, 3탄을 말씀을 드렸었죠. SNS대 이와 같이 또 현재 FST 이와 같이 또 동진세미컴 약간 쉬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여전히 큰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제가 가끔마다 말씀드리는 종목이기도 하죠. 리노그룹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올라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런 모습이 주요 몇몇 종목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장에 제대로 초점 맞춰서 좋은 수익을 내고자 할 때에는 자, 위험도 위험이지만 위험도 그들 종목의 펀더멘털로 봤을 때 크게 위험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통해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어느 정도는 초점을 맞춰놓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너무 바닥권에 있는 종목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과 또 시장 상황, 전체적인 시장의 맥이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 점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특징 섹터는 일단 지금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지금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퓨얼셀 같은 그런 종목이죠. 잠깐 볼까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S퓨얼셀이라고 하는 종목은 상한가까지 진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보다도 당장은 이들 테마주 수소연료차, 수소연료 전지와 관련된 테마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지금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게임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종목이 제가 봤을 때 네오 위주인 것으로 네오 위즈 이 종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을 점검을 좀 해보는 또 다른 우량주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종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시장을 점검할 건데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쿠폰을 모집하죠. 3개월에 100만 원이고요. 이쪽에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그 안내판 우하단에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죠. 이쪽에서 입금을 해주시고 그 아래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성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2420-0553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렸고요.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일단 먼저 경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봉쇄를 완화를 많이 했죠.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또 대유행할 소리도 있다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점. 그리고 현재 6월 20일까지 바로 어제 그제까지의 수출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5%, 7.5%. 지난 2월 이후에 3월 달부터 3, 4, 5, 6, 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현재 그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특이할 만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반도체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는 거죠. 작년 동기 대비 플러스 2.6%. 물론 조입비수를 따진다면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라도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도체 관련주 중에 못 가는 종목이 있다면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기다리면 그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점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장중에 많이 흔들렸던 가장 직접적인 그런 배경은 나스닥 선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오늘 우리 시각 오전 11시 이전에 한때 100포인트 넘게 크게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이 모습은 그 전에 우리 시장의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가장 견조하게 많이 올라갔던 그 당시의 분위기와 다른 점입니다. 그때는 나스닥 선물이 강하든 약하든 크게 개의치 않고 비교적 씩씩하게, 특히 코스닥은 상승세를 계속 구가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장중에 코스닥에 더 밀리는 모습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뭔가 경계 심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과 관련돼서는 약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요. 이와 관련된 니케이 지수도 흔들렸죠. 자, 다만 이런 점은 좋아요. WTI 현재 지금 원유 가격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 올라가서 드디어 40달러를 돌파를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안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비교적 괜찮아요. 벌써 한 4원 내지 5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 위에 있는 차트가 유가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차트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현재 밑에 있는 차트, 즉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하단에 사선, 경사진 선이 있죠. 경사진 선의 기울기 정도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수준이 나와야 그래야 제1의 조건이 이제 맞춰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베이시스가 좋아지면 금상첨화도 하는 건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나마 그 정도면 다행이죠. 여태까지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 발전은 발전이네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다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위험이 남아있고 반도체 실적과 관련된 다소의 부담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귀환, 컴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며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그에 부대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SAP 반도체나 네피에스 같은 종목들이죠. 다소 무겁거든요. 그들 종목을 서둘러서 잡을 필요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반면에 EUV 관련주 내지 또는 테스팅 관련주 이런 종목주에 우선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시장의 매개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수급은 그래요. 수급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 외국인과 기관이 간혹 매도를 합니다만 그것은 뭐 이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수에 가깝습니다. 항상 있어 왔던 그런 정도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만 보고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해야 되겠죠. 베이시스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시장의 베이시스는 마이너스권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1.0 그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베이시스가 역베이시스 마이너스 쪽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 현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지수가 아직은 좀 부담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로 계속 여태까지 3, 4개월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것에 뭐 부정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약간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삼성전자 같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1, 2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라갈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와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 재확산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 아니다. 일축하고 있는 그런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도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보유 자산이 최근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현재 지난주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하죠. 0.9%. 그래서 약 한 450억 달러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7조 1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건데요. 자, 그만큼 정책 의지가 꺾였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현재 금융시장이 증시도 많이 올라갔고 또 돈도 돌아가고 해서 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의 여유도 좀 생긴 상태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정의선 부회장과 국방부 LG 회장이 EVBT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협업을 약속하기 위해서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 그 점은 전기차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일 것이고, 또 현재 지금 현대차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LG뿐만이 아니죠.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도, 또 현재 SK그룹도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어, 전기차 및 특히 2차 전지 경쟁력과 관련된 그런 모습이 재계에서 비교적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니콜라 수소차입니다. 이게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수소차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 점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특징을 보게 되면 이거죠. 나스닥 선물의 동조화 한다는 게 다소 찜찜한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그 전처럼 우리 시장에 아주 막강한 자생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코스닥을 이끌었던 주역은 누가 뭐래도 바이오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을 놓고 볼 때에도 코스닥이 완전히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탄탄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그 전과 다른 모습이고요. 또 현재 가만히 보면 그동안 시장의 관심과 모든 매수세를 집중시켰던 바이오보다도 좀 IT 쪽이 더 나아요. 지금 가령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 IT 쪽이죠. 거기 더 나가서 뭐 EV,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도 그리고 오늘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테마도 마찬가지 IT죠. 거기다가 스마트폰 관련주, 또 현재 반도체 관련주,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모두 IT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쓰는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나중에 삼성전자까지 가세를 해버리면 완전히 시장 판도가 정해질 이쪽 IT 쪽으로 기울어질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배경에는 언택트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과 콘텐츠 이쪽으로 봤을 때는 뭐 네이버, 카카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던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단기 목표 가격을 30만원 제시해 드리는데 벌써 거기까지 다 왔어요. 카카오도 많이 올라갔죠. 카카오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프리카 TV. 언뜻 봐서는 아프리카 TV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계속해서 카카오 내지 이제 저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더 간다고 봅니다. 네이버에 지금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좀 이따 종목별로 위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대장주는 NC소프트죠. NC소프트 이렇게 올라갑니다. NC소프트, 네오위즈, 펄오비스, 또 웹젠에다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웹젠도 많이 올라가네요. 웹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또 넷마블도 올라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는 그 배경에는 바로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 산업, 비대면 사회문화적 현상.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들 종목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는 건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추세를 살리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 세계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산업 모든 측면 다 이 코로나에 상당히 큰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것에 초점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 3회 주제. 지금 먼저 봐야 될 것은 네오 위주 먼저 보도록 하죠. 차트를 켜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오위즈도 이 차트가 네오위즈의 차트인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한 14,000원대에서 26,000원 정도 수준까지 거의 2배 가깝게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많이 알려진 게임 업체죠. 주업이 게임 포탈, 피망으로 많이 알려졌다는 거고요.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다가 여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게임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FPS라고 하는 것은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FPS 스포츠 게임, RPG는 역할 수행 게임이고요. 이런 것을 총 망라하는 데다가 최근에 웹보드 게임까지 상당한 인기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말이죠. 웹보드라는 것은 웹과 보드게임, 보드면 마작이나 무슨 뭐 바둑이나 또는 포카나 또는 뭐 고스톱이나 이런 게임을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웹보드게임과 합친 개념이죠. 이런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도 금년 특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 663억 약간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36억인데 작년 동기 대비 작년 1분기 대비 거의 80%나 급증했다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20.5% 거의 2배 수준 늘었다는 거죠. 거기에다 1분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모멘텀이 계속 강화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또 장기화될수록 현재 게임 플레이 시간, 이용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고, 여기 아르푸는 개인당 매출 이익입니다. 개인당 매출, 아르푸. 근데 아르푸도 계속 증가를 한다는, 이용자 개인당 매출입니다.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웹불의 성장세에다가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성수기입니다. 방학 때가 또 오잖아요. 그래서 성수기. 이거 말이죠. 그리고 신작 효과도 있고,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거쳐서 동남아 이쪽으로도 상당한 성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그저 그래요. 한 1분기 실적은 비슷한데 어쨌든 그래도 하반기, 3분기, 4분기 조금 더 가파르게 실적을 좋아지면서 금년 예상 실적 전체로 봤을 때 현재 그것을 기준으로 한 EPS 수준, 주당 순이익은 2,400원입니다. 2,400원 내지 2,500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근데 여기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주가가 26,000, 27,000원이니까 PER이 11배밖에 안 됩니다. 유명한 대표성이 있는 큰, 현재 게임 회사들의 PER 수준은 거의 20배가 넘어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NC소프트 24배가 넘어가요. 펄어비스 실적 좋지만 18배고요. NHN 같은 경우 21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네오위즈가 실적 좋고 전방 발표로도 불구하고 PER 11배 정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래도 PER 11배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 싸게 사야 되겠죠.
주가를 봤을 때는 오늘 주가 25,750원이 오늘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대략 한 25,000원 그 근방 그 정도 수준에서 타겟을 해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연료전지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두산 퓨얼셀이니까 이 차트를 켜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 종목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일진 다이아몬드, 또 이지, 유니크, 세종공업, S퓨얼셀, S퓨얼셀도 상한가 들어갔죠. 그 외에 상하 프론테크, 코롱 인더스트리, 삼화전자, 또 뉴로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 거의 3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이들 종목이 몇몇 종목이 상한가 칠 정도로 갑작스럽게 사실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며칠 전부터 요번 달부터입니다.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자, 미국의 니콜라는 미국의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주입니다. 상장된 지 한 2주일 정도 만에 주가가 2배 정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즉, 테슬라를 이어서 니콜라가 그 바통을 이어서 미국의 신에너지 차를 선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큰 어떤 기대가 깔려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제1차적인 그런 모멘텀이 나왔던 거고요.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 지원이 계속 있었던 거고, 또 조만간에 다음 달입니다. 유럽에서 FCEV 수소 연료 전지차 라는 뜻입니다. FC 퓨얼셀이라는 뜻이죠.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에서 수소 연료 전기차 육성 전략을 내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지금은 20억 유로로 상당히 미미하지만 20억 유로 한 2조 5천억, 2조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1,400억 유로,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로 커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시장이 커지므로 거기에 부합되는 걸맞는 육성 전략이 나올 것이라는까지 현재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상업적 성과까지는 상당히 요원합니다. 이유가 있죠. 아직까지는 현재 퓨얼셀,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 비용이 높아요. 휘발유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좀 최근 들어 많이 낮춰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50% 이상으로 여전히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연료를 얻는 그 비용이 비싸고요.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차는 탱크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대당 거의 1억 원 이상 호가를 한단 말이죠. 현대차 넥소가 나와 있죠. 현대차 넥소도 거의 1억 원에 호가하고 있는 고가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성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프라. 이게 수소 연료차가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거의 휘발유랑 비슷한 정도의 속도로 빠른 시간 충전 가능하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주행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또 안정적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문제는 현재 그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인프라 구축하려면 주유소 같은 충전소를 만들 때는 거의 50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전국적으로 충전소를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수준까지 가기 위해선 최소한 5년 내지 적정하게 10년 정도 걸릴 문제이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가령 오늘 상한가 들어간 뭡니까? S 퓨얼셀이나 또는 두산 퓨얼셀들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바이오가 아닐 바에는 그것이 뭡니까? 그 전기차든 또는 수소연료차이든 어느 정도는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건데 현재 실적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이들의 PER 수는 100배가 넘어간다는 거죠. 또 정작으로
수소차와 관련돼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또 성장 모멘텀도 강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현대차나 그에 또 옆에 있는 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수소차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가는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수소 연료 전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시장 흐름상에 나타난 테마성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볼까요? 한 가지 더 본다면 뭐를 볼까요? 이걸 잠깐 두산 표시를 약간 좀 다른데요. 지금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를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이쪽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진 다이아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이 종목이 대표성 있는 상하 프론테크도 그렇지만 일진 다이아가 가장 대표성 있는 비교적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업체라는 것이죠. 이쪽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독보적인 존재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어제 떴고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떴는데 이틀 연속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많이 떴거든요. 이런 정도, 어느 정도 이런 테마주들이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어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그것도 양봉 두 개가 만들어진 상태의 꼭대기에서 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늦춰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물론 이들 종목 앞에 얘기했던 일진 다이아, 수소 저장 탱크와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는 점. 상하 프론테크 같은 종목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스택이라고 하는 어,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뽑아내는 뽑아내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상하 프론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의미는 있지만 똑같죠? 현재 장대 양봉 두 개가 맞는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우리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을 노리는 것이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더 적합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시장 상황은 결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한테 불리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스는 탄탄합니다.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네이버는 더욱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SK도 상당히 견조해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EUV 4탄. EUV 4탄은 오늘까지 올라갔으면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잠깐 차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차트인데요. 현재 나흘 연속, 사실 진작에 제가 말씀을 꼭 따라오셨다면 좋았을 건데, 그 이후에 5번이나 연속해서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 쫓아가는 것은 불편하지만, 오늘 약간 밀려 내려갔거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험 VIP 가입을 좀 해보셔서 그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